뉴욕 증시가 혼조로 끝났습니다. 고용 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IMF의 그리스 개입에 따른 달러 강세로 장 초반의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납됐습니다. 다우만 5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G20 국가 가운데 재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OECD가 지난해 정부 재정 수지를 추계한 결과 한국은 4위에 랭크됐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환율 상승 여파로 17,00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0.2% 증가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제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업종 간의 벽을 허무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올 9월쯤 제정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남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 7포인트가량 올라서 1,688로 끝났는데요. 역시나 외국인이 2천억 원대 현물을 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 약 한 4조 9천억 원을 넘는 5천억 원, 5조에 가까운 지금 순매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외국인은 어제까지 감안해보면 10일 연속 사준셈이 됐고요. 그러나 이에 반면에서 기관은 10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해서 1,688포인트. 그러나 코스닥도 나흘 만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또 더 미미했었죠. 520선 겨우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선물은 정말 지루할 정도로 조용했는데요. 220이라는 앞에 지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은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바뀐 것이 조금 안 좋은 측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시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나 일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본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 것이다라는 정부 측의 얘기가 나오면서 강보합에 끝났고요. 나머지 증시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마감도 한번 미국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시겠는데요. 혼조로 끝났습니다. 다우만 5포인트가량 올랐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모두 떨어졌죠. 역시나 그 중심에는 그리스 얘기가 있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IMF 쪽에 도움을 청하는 쪽으로 말이죠. 규모는 220억 유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때문에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뉴욕 증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에서는 결국 그리스 문제를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합의를 했는데 말이죠. IMF 쪽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220억 유로 정도 도움을 받을 예정인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뉴욕 시장에는 좀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혼조로 끝나서 다우만 올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역시나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시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2천억 원대 사주면서 코스피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일단 전일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장 전망도 한번 들어보죠. 예, 전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 전날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2천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들 좀 조정을 예상을 했지만 예상 외로 좀 강한 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지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그리스 문제, 그 포르투갈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그리스 문제가 특히 어느 정도 해결되는 방안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뭐 사실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LG 전자가 많이 올랐던 것도 들 수가 있겠고 또 스펙주가 이틀 연속 급락했던 것도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그 감사 보고서 불안감의 한가를 속출해내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 또한 변수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그리스에 대한 것도 약간의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요. 먼저 3월 들어서면서부터 그 상장사들의 감사 의견 거절이 그 예고 없이 속출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그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기존과 같이 그 부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로부터 성장주로 주목받던 그 네오세미테크와 같은 회사가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그 시장의 불안감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 이는 2009년 9월 업계 9위였던 그 화인 회계법인이 그 분식 회계로 상장 폐지 탈출을 방조한 혐의로 그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회계법인들 입장에서는 그 감사하는 업체가 그 퇴출을 당하더라도 감리에 걸려 영업을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그 금융감독원이 그 회계법인 감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그 향후에도
회계 감사는 기존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테마주를 쫓아다니시기보다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중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게요. 그러게요. 뭐 감사 보고서 이런 찬바람 때문에 스몰캡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스닥도 좀 그렇지만 코스피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악재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닌데도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감사 의견 거절이 속출하고 최근에 인도의 금리 인상 그리고 포르투갈의 신용 등급 강등과 같은 안 좋은 상황이 많음에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날 4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어제 외국인들은 한 2,1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만 10일째 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장래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속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6월에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그 외국인들의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 9월 우리 증시가 FTSE 지수 그 편입이 되었는데요. 예. 그 9월에 됐었는데 이때 지수 편입을 앞두고 3개월간 그 외국인 매수가 14조 8천억 원 들어온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 금융시장에서 FTSE 지수 추종 자금이 한 3조 달러 정도라고 봤을 때 그 MSCI 지수 추종 자금의 경우 한 5조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 그 영향력은 FTSE 지수 편입 때보다도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작년 외국인 매수 때도 외국인 매수 14조 8천억 원 중 14조 정도가 대형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지금의 대형주 상승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만 한 4조 5천억 원 이상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3월 들어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외국인 매수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뭐 MSCI 편입 가능성 때문이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유럽 문제가 불거지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한국 증시에 조금 더 그 매수 여력이 더 메리트가 높아진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결국은 해결되겠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삐그덕 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 증시 쪽에는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보세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우선 그리스 문제 자체는 보면은 기존에 처음 나왔을 때 유럽발 위기가 나와서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뒤에 나올 때는 보면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쪽에서 그리스 문제가 생겨서 그 유럽 자금, 환과 관련된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보는데요. 사실 환과 관련된 자금은 훨씬 더 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 지수 편입이라는 게 그 국제 자금 입장에서 볼 때 그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일정 부분 그 시장에 그 볼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담아야 되죠. 예,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리 선침해 차원에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월에 FTSE 지수 편입이 됐었는데 그 전에 미리 주식을 사놓고 막상 9월에 편입된 다음에는 우리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그 그리스 문제가 유럽발 위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매수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6월에 있을 MSCI 지수 편입 혹시 하게 된다면은 그 6월을 전후로 해서 한번 좀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SCI를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선침의 성격으로 우리 증시에 좀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 일부 대형주에 한해서겠죠. 제가 일부 대형주에 한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뭐 김건수 과장님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긴 했었지만 외국인들이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돼서 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텐데요. 덥석 그 업종을 그냥 이 중에 아무거나 산다고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초 이후 코스피가 우상향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투신권은 꾸준히 환매 압력이 증가되면서 매수 종목의 범위를 압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월 들어서 계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역시 매수 종목의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종목군을 매수 종목 범위를 좁히고 종목군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종목별 압축 전략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를 감안하면 역시 IT와 자동차 업종 내에서 그 유망 종목을 선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최근 수급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서 D램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측면에서 IT와 자동차 업종의 올해 1분기 수익 전망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경우 중국 내수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수급을 모두 갖춘 IT와 자동차가 역시 유망해 보입니다. 예. 참 이 얘기를 얼마 동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주도주 때문에 IT 자동차를 계속해서 외쳤었는데 올 초에 좀 조용하다가 다시금 좀 외국인들 중심으로 지수가 좀 출렁출렁하니까 다시 IT 자동차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IT 업황 자체가 호조세를 보이면 큰 그림에서 우리 IT 자체가 우리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을 했을 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들여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또 IT 자동차네요. 예.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을 한번 사거나 팔 경우 상당 기간을 두고 지속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롱텀 펀드 말씀하셨잖아요. 예. LG이노텍과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같은 IT 대표주와 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쪽을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종목을 따라 사야 하는 것은 아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GS건설과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이틀간 상당폭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네. 역시 잘못해서 고점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외국인 매수에 가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못 오른 종목 중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늦게라도 올라타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외국인들이 좀 사는 듯한 그래서 오를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종목을 조금 빠르게 선취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늦게라도 올라타는 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상투가 되지 않을까 좀 불안하고요. 이미 또 많이 알려진 종목일 테니까 저희가 특별히 따로 다룰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역시 오를 만한 그렇죠? 그래서 선취해 볼 만한 종목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이미 큰 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외국인들이 조용히 매수가 들어왔거나 최근 사기 시작한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국 유료 법안 통과를 두고 관심을 받기 시작한 한미약품의 경우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예. IT 종목 중 그동안 소외되었던 LG전자의 경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6%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KB금융과 신한지주, 대구은행 등 은행주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은행주 쪽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은행주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 M&A 될 가능성들이 지금 여기저기 좀 눈에 띄는 것도 하나의 재료일 수 있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에 대한 또 우려도 있거든요. 은행주는 뭐 간담한데 약간의 의견이 지금 갈리는 분위기인데 은행주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를 하나 좀 해주시죠. 은행 쪽은 이제 부동산 PF라는 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은행에 네. 존폐를 경정할 정도로 금액이 큰 부분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분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전혀 부실이 또 없어지는 또 그런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결국 은행은 경기를 따라갈 텐데 네.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많이 안 좋아진다 그렇다면은 은행 쪽은 또 다시 한번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이 갈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뭐 미분양이 줄고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또 주가가 그동안 I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큰 소외가 되고 있었는데 네. 또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맞춰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은 합니다. 부동산 건설주도 그렇고 네. 은행주도 그렇고 어차피 경기를 어느 정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신다면 좀 더 비싸게는 사셔야 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확인을 하시고 사시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매수가 세게 들어올 때 따라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 좀 안전하게 가려면 조금 더 은행주 쪽은 흐름 보고요. 수급도 보고 그때 들어가시면 더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동안 소외돼 왔던 LG전자가 드디어 어제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차트를 뭐 보면서 조금 더 LG전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은데 정말 10만 원 아주 초반대까지도 찍었었다가 어제 11만 원대를 종가 기준 회복했잖아요. 예. 종가를 어제 이제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먼저 듣고 LG전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건지도 좀 얘기를 더 해주시죠. 먼저 그러면은 차트부터 회사 내용보다 네. 기술적인 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LG전자 주가의 경우에
그 한 10만 원대 초반에서 11만 원 선은 못 벗어나면서 상당 기간 좀 횡보를 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IT 상승세를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못 오르냐 할 정도로 좀 못 올라 있었습니다. 혼자서. 예. 근데 그 전날, 어제 전날 그저께 외국인들 매수가 소폭 들어왔었고 한 20만 정도 들어왔었고 어제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기간 횡보를 한 상황에서 어제 거래량을 보면은 그 전 최근 거래량 중에서 좀 가장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가가 한번 움직였다는 거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상황에서 한번 그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나 기타 하이닉스 같은 경우 네. 정고점 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2등주지만 항상 보면 IT 특징이 또 1등주들이 가고 나면 2등주들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향후에 외국인 매수만 지속이 돼준다면은 그동안 못 오른 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춰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전자를 어느 정도 가격에 샀는지 지금까지 계속 소외가 됐기 때문에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제 정도 종가에는 만약 더 오르지 않는다면 들어가 봐도 비싸게 사는 건 아닌 건지 뭐 매수가 또 뭐 1차 목표가 등등의 가격적인 얘기도 좀 들어보죠. 보통 횡보하던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예. 아마 물량이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어제도 나왔지만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될 경우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 뭐 이익이 좀 줄어들게 그 회계 처리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 오전에 만약에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침부터 산다 그러면은 사실 그 밑으로 사기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근데 또 보면 이게 처음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오전에 좀 시간을 뒀다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네. 사기보다. 그러면은 오전 중에 잠시라도 제가 봤을 때 이 121선이나 이동평균선들이 몰려있는 11만 2천 원 선까지 네. 잠시지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매물 공백, 매물들이 나오는 시점을 이용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다면 그 정도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장중에 밀릴 때 못 잡으면 좀 어렵게 되는 건가요? LG전자 사기는. LG전자 특징이 또 한 번 움직이면 잘 움직입니다. 예, 안 움직이다가 한 번 움직이면 또 한 방향으로 잡을 기회를 또 안 주고 또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잡고 안 잡고는 이 투자자분들이 보시면서 그때 그 상황을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뭐 외국인과 기관이 세게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네. 밑에다 걸어놓는다고 해도 되지는 않을 테고요. 예. 예. 그 만약에 외국인 기관 안 들어오고 아침에 마이너스 나고 시작하고 약간이라도 밀린다 그러면은 한 2, 3% 정도는 장중 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런 그래요. 데를 이용해서 사실 수 있으시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차트는 한번 봤는데 궁금한 게요. 사실 지금까지 LG전자가 그럼 왜 횡보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휴대폰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가 정말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분석이 어디선가 나온 건가요? 지금 최근에 LG전자는 그 휴대폰 부분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 LG전자의 1, 4분기 글로벌 기준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 14.4조 원, 4,758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휴대폰과 모니터 부분의 수익성 저조로 그 영업이익은 기대치 이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 부분의 실적 감소는 가전 부분의 그 실적 호조로 일정 부분 상쇄가 될 전망입니다. LCD TV가 전분기 대비 물량이 줄지 않았고 그 PDP TV도 양호했습니다. 예. 또한 그 가전과 에어컨 부분은 오히려 기대치를 좀 웃도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휴대폰 사업에서도 5월 출시 예정인 그 안드로이드 폰에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사는 그 안드로이드 폰 내에서 그 삼성전자, 모토로라, 그 HTC 등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그 동사의 스마트폰 경쟁력은 뭐 현재 스마트폰을 거의 출시를 안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제 LG전자가 그 3D TV 시장 발표회에서 작년 말 LCD TV 시장 점유율이 11%선이었는데 이번 1, 4분기에 14%선으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승폭을 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LG전자를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어제 처음 발표를 하고 그 LCD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네. 향후에 좀 LG전자를 보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전자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특징주, 개별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드증권 용산점의 염승환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나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첫 번째 뉴스로 어떤 걸 먼저 볼까요? 네, 어제 그 뉴스 중에 좀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최근에 원자력 시장이 이제 뭐 급속도로 좀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이 이제 1,200조 원에 달하는 원전 시장에서 좀 새로운 그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사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한국의 그 UAE 수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뭐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화석 연료가 좀 고갈이 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해서 그 새로운 에너지원이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좀 원자력 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특히 2030년까지 1,200조 원에 달하는 그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수주를 통해 가지고 이미 경쟁력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 어떤 원전 시장의 어떤 그 성장을 좀 감안했을 때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이 그 수주를 좀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으로는 뭐 다 대부분 좀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그다음 BHI, 한전 KPS 요 4개 종목 정도로 좀 압축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향후 한 20년 동안 1,200조 정도에 달하는 규모의 원전 시장이 열릴 것이니까 이 블루오션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 소위 말하는 원전 테마들이 너무나 조용했단 말이죠. 한국전력은 좀 따로 뭐 별도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조용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아무래도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때 한번 너무나 그 재료가 좀 강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 좀 크게 나왔던 흐름이고요. 그 후에는 항상 이 주가가 너무 크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받고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주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떤 하나의 좀 기간 조정 과정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원전 관련주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 기간 조정에서 언제쯤 주가가 벗어날까요?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그 좀 차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제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한 2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모처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좀 크게 좀 반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위쪽에 92,000원이 좀 최대 고비인데 그 구간을 얼마만큼 빨리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돌파를 좀 강하게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97,000원 뭐 충분히 향후에 1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92,000원의 좀 돌파 여부를 보고 그 탄력적인 모습을 한번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손절을 해야 될 경우에는 손절가를 어느 정도 보세요? 손절은 최근에 좀 지지를 계속 받았던 자리가 있거든요. 87,000원대에서 최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뭐 이렇게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일단 지금 뭐 9만 원대에서 길게 횡보하고 있는데 92,000원 돌파되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단기적으로 97,000원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뭐 나머지 한전기술, BHI, 한전 KPS 중에서 한 종목만 얘기 더 들어보죠. 네, 그 중에 이제 BHI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이제 플랜트 보조기기라고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는 그런 걸 이제 보조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주 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들을 처리하는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기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제 기술력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 작년도에 도시바 웨스팅하우스 이 미국의 뭐 유명한 뭐 기업이죠. 그래서 그쪽 시장으로 이미 이제 진출을 했고 올해도 추가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화력 발전 시장으로 좀 새롭게 좀 진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닥의 어떤 뭐 다른 원전 뭐 테마주들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검증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성장성을 믿고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술적으로 한번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차트 보시면은 BH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역시 뭐 두산중공업 좀 비슷한데요.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저 위쪽에서 이렇게 그 주가가 상승하다 일정 기간 박스권을 그린다는 건 항상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한 35,000원이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 35,000원을 좀 넘어가느냐가 좀
좀 하나의 좀 고비가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35,000원 약간의 좀 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구간이 돌파되면은 35,000원까지 좀 상승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하셔도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에 뭐 지지를 좀 받는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1,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테마주 중에서 두산중공업, 코스피에서 하나, 또 코스닥에서 BHI 하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 또 어떤 걸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복귀했다는 이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제 헬스케어, 뭐 그린 에너지 같은 그 미래 신사업을 이제 그 삼성그룹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사실 이제 삼성그룹의 CEO들이 그 모두 이제 뛰어난 역량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몇 조 원이 좀 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득이 도장을 좀 찍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복귀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그 신사업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도장을 좀 찍어달라 예. 이런 좀 의미의 어떤 기사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신사업 그 추진하고 있는 이 신사업들이 삼성그룹의 어떤 이제부터 좀 이건희 회장의 복귀를 통해 가지고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삼성테크인 또 뭐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이수엣지수도 있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과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셀트리온도 어차피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가 되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일단 뭐 한 4-5개 종목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수혜는 이제 사실은 좀 시간이 몇 년 정도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중심축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삼성전기하고 삼성테크인이 바이오 쪽에서 그 새롭게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하면서 네. 이 세 개 회사가 좀 어떻게 삼각축을 좀 이루면서 그 계속해서 이 신사업이 좀 성장을 좀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최근에 그 삼성그룹에서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 좀 그 새롭게 좀 진출하고 있는데 그 헬스케어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항암제 사업을 이제 그 시작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 또 그린 에너지의 핵심이죠. LED죠. LED 칩이 뭐 요새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는데 그만큼 삼성전기에 지금 LED라든가 이런 바이오 쪽 또 여러 가지 부품 쪽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좀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건지 기술적인 얘기도 좀 들어보죠.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예. 그 11만 원의 전고점을 좀 살짝 돌파한 상태인데 보통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주가가 좀 새로운 상승을 좀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오랜 기간 동안을 좀 횡보하다가 11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아래쪽에 좀 거래량도 많이 증가를 했고 수급도 좀 탄탄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11만 원만 최근에 계속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면은 충분히 한 12만 원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그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최근에 좀 고점을 좀 돌파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10만 5천 원인데 이 구간을 손절선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손절가 10만 5천 원, 목표가 12만 원. 지금 정도면 들어가 볼 수 있겠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와 함께 삼각 편대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삼성테크인이었잖아요. 약간의 네네.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네, 삼성테크인이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 고생을 좀 많이 시켰던 종목인데 그렇죠. 이제는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 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최근에 뭐 진단기기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쪽을 좀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자 진단기기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그 작년 4분기는 굉장히 안 좋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1분기는 지금 예상과 달리 수익성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고요. 뭐 종합기계라든가 소재에서 뭐 특히 뭐 로봇이라든가 보안 또 선박 설비에 들어가는 가스 압축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뭐 기계나 소재 부품들을 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고성장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 헬스 사업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또 중추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약간씩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뭐 탄력이 좀 큰 건 아닙니다. 위쪽에 87,000원이 좀 약간의
때문에 저항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87,000원만 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향후에 한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87,0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뭐 지지받던, 최근에 지지받던 자리를 좀 꾸준하게 좀 지지받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83,500원 정도로 잡고 7,000원 돌파할 때 좀 10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염승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3월 26일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개장을 약 한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1포인트 정도만 상승해서 1690선에는 채 도달을 초반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나란히 1.5포인트 올라서 521선 출발이 예상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조용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상승이 예상이 되고, 포스코가 좀 움직여줘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일단 움직임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차가 연일 오르더니 오늘은 좀 다시 숨을 고르는 모습, 한국전력이 어제부터 상승세를 켜주는 모습입니다. 많이 쉬었었죠. 어제 2% 급등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어제 올랐었는데 오늘 신한지주는 오히려 탈수적 매물이 나오고요. 어제 더 많이 올랐었던 KB금융이 안 떨어지는 것이 조금 신기하네요. 현대중공업이 어제 2% 조정 보였었는데 오늘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아주 작게나마 들어오면서 23만 원 지키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어제 6% 급등한 다음에 오늘 추가적인 1.3%의 상승이 예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1만 7천 원에 장을 개장하게 되죠. LG화학도 매수세 받고, LG디스플레이는 오늘도 역시 LG그룹주 중에서 소외가 될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 LG도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요. 4%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0.5% 추가 상승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2만 5천 원에서 약간 주춤한 모습이 있고요. 우리금융은 오늘 반발 매수를 받으면서 다시금 15,000원대 회복할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좀 조용, 기아차가 오늘 약간 매물이 나올 것 같지만 25,000원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차트를 봤었던 두산중공업도 오늘은 약간의 매수세를 받으며 95,500원 정도의 장 열릴 것 같습니다. 네, 3월 26일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진 않았습니다. 어제 아주 양시장 모두 소폭의 반등이 있어 왔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오히려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다우는 장중에 11,000선 턱 밑까지 올라갔었다가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5포인트만 오르는 조금 아쉬운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떨어지고 말았었는데, 일단은 IMF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그리스 문제를 유로존에서 해결하자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또 크게 움직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동시효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1689포인트, 9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21선 정도에서 양시장 모두 1포인트 약간 웃도는 정도의 상승폭을 아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약간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매물이 나오고요. 포스코는 더 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밀려버리면서 53만 원 이탈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또 조금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어제 2%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 열린 지 1분여 정도 흘렀는데요. 코스피가 곧바로 4포인트 하락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한 6위, 7위까지가 열심히 빠지는 걸로 봐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 다 이탈하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는 수급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도 1% 이상 매물이 나오고 있고, KB금융도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만 빠지면서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급락하고 있음에도 LG전자, 어제 6% 급등했던 LG전자에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11만 7천 원까지 찍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LG그룹의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LG화학은 오늘 드디어 좀 매물이 나오는 모습, LG디스플레이는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지주회사 LG는 LG전자의 힘에 좀 입으면서 7만 1,400원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LG그룹주 중에는 LG전자를 위해서 해서요, 지주회사 LG 정도만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조정이 있지만 모비스는 딱히 매물이 안 나오는 자리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25,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반발 매수세 받는 모습, 지주회사 LG는 말씀드렸고요.
SK 에너지도 조금 오르네요. 11만 6,500원입니다. 자, 기아차도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조정 있는 가운데 모비스는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NHN도 소폭 밀리고 삼성화재, KT&G도 매물이 좀 있습니다. 외환은행도 약간의 조정, 삼성전기가 11만 원 부담스러운가요? 10만 9천 원, 10만 8,500원까지 일단은 내려오는군요. 자, 포스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대제철은 매수세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네, 포스코는 그러나 오히려 현대제철이 들어오는 것만큼 밀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래도 3포인트, 4포인트 정도에서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아직까지 상승세가 살아있습니다. 분위기 한번 보실까요? 네, 서울 반도체는 일단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시총한 6일, 7일까지는 모두 다 보합세 출발인데요. SK 브로드밴드는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 포스코 ICT도 만원 중심의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어제 많이 올랐었죠. 4.8% 급등했었는데요. 역시나 EBS 문제가 있죠. EBS 문제가 수능에서 많이 출제된다라는 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디프 신소재 1% 이상 밀리고 있고 성광밴드는 오늘도 약세입니다. 다음은 어제 이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투어도 계속해서 실적 개선 얘기가 들려오죠. 49,350원, 5만 원까지 일단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호와 하이텍도 1.6% 상승, 루멘스, BHI 모두 흐름 좋습니다. BHI 저희가 좀 전에 한번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었는데 32,650원을 찍습니다. 네오세미텍은 조용하고요. KDC가 3% 또 급락했었던 데만큼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2포인트 빠지고 있습니다. 4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사실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번전했다가 그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출발 상황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죠. 교보증권의 황비나 연구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외국인이 선현물 모두 사주고 있긴 한데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조금 있네요. 예, 저는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개선과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저금리 정책 기조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지원에 대한 IMF 개입 소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국내 증시도 좀 혼조세로 출발한 모습인데요. 코스닥 기업 퇴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닥이 여태까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금일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현선물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요. 개인은 사거리일 만에 순매수 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소폭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통신과 운수창고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상승 중이고 운수장비와 은행, 유통업종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본 것처럼 외국인들이 일단 강하게 사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이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날은 개인들이 또 거래소에서 함께 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매도 우위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제 사실 장 막판에 이 같은 분위기가 좀 예고가 됐었잖아요.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바뀌면서 좀 안 좋은 예고편을 날리고 끝이 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또 다시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주더라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을 맞아버리면 또다시 1,700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전망해 주시죠. 예, 금일 증시는 전일 비증시 혼조 여파로 좀 제한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외적으로 지금 그리스 지원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글로벌 긴축 우려 등 대외 악재의 여진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추가 상승을 이끌 뚜렷한 요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1,700선에 대한 기술적 부담으로 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제한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한국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나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의 상대적 메리트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금 5주 연속 한국 관련 펀드 자금이 순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도 10일 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순매수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3월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1분기 실적도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금 4월부터는 좀 상승 기조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시장 대응에 나서는 전략을 권고해드립니다. 네, 실적 호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답이 IT 그리고 자동차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외국인이 IT는 사주지만 운수장비 쪽은 좀 파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IT가 좋다고 하면 개인들이 좀 오늘 같은 날 전체적으로는 지금 산다라고 집계가 돼 있지만 섹터별로 또 보면은 개인들은 여전히 전기전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LG전자가 급등한 걸 필두로 해서 이제는 이등주 봐야 된다는 주문도 있는데 좀 어떻게 정리를 좀 더 압축적으로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좀 압축적으로 종목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지금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 실적 호전주가 지금 2월부터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호전주를 일부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가운데 3월 들어서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종목, 그리고 분기 실적 개선세가 오는 2분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컨센서스가 집계되는 종목을 골라봤고요. 해당 종목으로는 현대상선, 카프로, 평산, 성신양해, 동양기전, 성우하이텍, KC텍, 대신증권, 한장 KPS, 이녹스, 세아제강, 셀트리온 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적는다고 적었는데 저도 한 6종목밖에 못 들었네요.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메모하셨으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상황 분석은 교보증권 황비나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또 출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투자선물로 옮겨서요.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 또 나흘째 올라서 이제는 1140원 선을 넘겼는데 말이죠.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뉴욕 NDF에서 환율이 추가 상승하면서 4원 50전 상승한 1147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 거래에서 유로화가 1.33달러를 하회하는 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환율은 나흘 연속 오르면서 결국 전일보다 4원 50전 상승한 1142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유로화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밤사이 있었던 얘기 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 지원을 IMF 쪽에서 끌어와서 하는 것이 유로화 약세를 부추겼단 말이에요. 때문에 지금 NDF도 오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1150원까지 뚫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전망 부탁드리죠. 예, 일단 그리스부터 정리를 하자면요. 그리스 구제 합의 소식은 일단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호재는 맞습니다만 외환시장 참여자분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로화 문제는 단일 통화에 반해서 이제 각국이 다양한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모순된 구조 때문에 결국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그리스 구제안에 IMF를 포함시켰다는 사안도 결국에는 유로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과는 달리 유로화가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달러화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도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급격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1차 저항인 1145원이 열리면 122평인 1156원까지 상승이 열려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환율이 바닥 따지기를 꾸준히 하면서 응집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1140원대 안착 이후에 레벨이 돌파되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즘엔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채권 시장 이틀째 조정받더니면 또 큰 폭의 채권 금리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제 또 슬슬 조정이 시작되는 것도 같아요. 어제 채권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향후 채권 시장 전망도 좀 부탁드리겠는데 미국의 국제 시장이 굉장히 싸늘해졌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정리부터 하자면요. 네. 이틀 동안 원빅 이상 하락했던 이제 국채 선물 시장이 장중에는 60틱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가 폭발했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은 12bp 하락한 3.82%, 국채 선물은 33틱 상승한 110.70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2틱 상승한 110.72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요. 국고 3년물이 4% 터치 후에 절대 레벨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었는데요. 그동안 높아 보였던 레벨에 대한 적응이 반등 추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채 선물 기준으로 5일 입형에 막히면서 오늘은 추가 강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110.90까지는 열려 있습니다만 어제 급등에 대한 부담 등이 시장에는 쉬어가자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미국채 가격 관련해서요.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만 미국채 발행 물량 급증에 따른 여파로 미국 금리 상승이 이제 미국 전반에 걸친 위기가 부각된다는 확대 해석은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권 펀드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별로 담아야 되는 물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국채 물량은 이제 넘쳐나는 데 반해서 회사채 같은 경우는 물량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미국 이제 프록터 앤 gem블 같은 최고 등급 회사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국채 수익률을 하회하기도 합니다만 이를 물량의 문제로 보셔야 되지 미국 신용 등급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시기상조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미국채 가격 움직임이 국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국내 채권 시장은 의미 있는 조정을 거친 만큼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보다 발빠르게 짚어보고 전망까지 들어보는 오늘의 출발 전략 시간입니다. HMC 투자증권의 곽병철 대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드디어 4포인트, 5포인트가량 빠지면서 1680선 초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오늘 발목을 좀 잡는 양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9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321억 원 매수, 기관이 40억 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은 지금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을 살펴보면은 차익 쪽에서 514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차익 쪽에서 256억 원 순매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58억 원 매수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1680선대 초반, 이제는 1680선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1700은커녕 1690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뭐 간다 했었는데 다시 박스권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장이 조금 더 좁은 박스권으로 갇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네. 나스닥 선물하고 S&P 500 선물이 아까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도 약간씩 반등을 좀 주고 있고요. 일본 시장은 지금 현재 플러스 나타내고 있고 지금 우리 시장은 약세,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업종별로 일단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그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운수 창고 업종이 0.34%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업종, 그다음에 서비스업, 의약품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제일 큰 업종은 전기 가스 업종하고 은행 업종, 음식료품, 유통업, 건설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통신업종 중에서는 SK텔레콤이 1.7% 상승폭이 크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 업종 내에서는 지금 현재 한솔 CNS, 그다음에 한진해운, 대한해운, 조선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TX페노션도 1.16%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내에서는 지금 현재 온미디어라든지 LS, 그다음에 SK CNC 같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약품 업종도 지금 약간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 업종하고 기계 업종도 지금 현재 플러스로 반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없나라는 얘기인데 일단 뭐 그 얘기하기 전에 코스닥도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코스닥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코스닥 수급을 좀 말씀드리면 수급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51억 원, 44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개인이 10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서 네. 일단 개인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일단 코스닥 지수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 감사 보고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퇴출된 기업이 많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코스닥 업종별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업종 내에서 지금 가장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종이목재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 부품 업종, 그 다음에 의료정밀기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제조, 정보기기 쪽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종이목재 내에서는 지금 현재 대양제지가 14.8%, 그 다음에 한국패키지가 4.3%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운수장비하고 부품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KB 오토시스가 11.2%, 세동이 7.6%, 이젠텍이 7.4%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파는데도 개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뭐 시장 중심을 이제 거래소로 만약에 놓고 봤을 때 말이죠. 일단 거래소는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선물을 좀 보시면은 네. 오늘 220.30 포인트를 찍고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분 차트로 보면은 60일 이평선을 뚫고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상승으로 반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지금 종목별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지금 한미약품 제약주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약품이 2.6%, 그다음에 하나, 지주사 하나죠, 2.4%, 그다음에 LG전자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2.16%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S가 2.6%, 그다음에 대교 2%, 대한생명 최근에 약세였었는데요. 오늘 1.5% 상승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이 1.4%, LG가 주 LG죠, 1.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주주가 1.4%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과도 1.29%, 그다음에 하나석화 1.08%, LS산전 0.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뭐 지주사 LG라든가 혹은 LG전자. 사실 또 LG전자와 지금 LG디스플레이의 행보가 조금 다른데 말이죠. 요거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LG디스플레이는 한번 이제 상승했다가 지금 밀리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실적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실적보다는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좀 작용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많이 상승을 한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버라이존 안드로이드 2.1 버전 스마트폰 출시를 했는데, 네. 이 출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반 매수. 최근에 뭐 저쪽 냉장고 리콜 네. 사태가 좀 나타나고 호주에서요. 있는데, 그 호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발적으로 다시 뭐 리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전자는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거의 혼자 너무 외롭게 소외가 돼 있었다가 말이죠. 좀 반짝 어제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살만한 가격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 사 볼만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좀 살펴보면은, 네. 200일 이평선에서, 지금 여기 200일 이평선을 뚫지를 못하고, 지금 약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11만 8,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잠깐 주봉으로 잠깐 보게 되면은, 정배열로 돌아섰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정배열로 돌아섰고, 직전 고점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2010년 1월 8일 날, 이때 주봉상의 윗꼬리 고점이 얼마냐면은 12만 9천 원입니다. 이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LG 전자가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도 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LG 디스플레이하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LG 전자 중에서 네네네. 네, 어느 게 더 유망하다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네. 이노텍 그렇죠. 전부 다 그 LG주들이 네. 시장에서 좀 그 움직임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가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네. LG 이노텍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LG하고 LG전자가 뒤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냐면, 이제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먼저 가는 종목들을 이제 차익 실현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종목들을 이제 순환매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보다는 일단 2분기, 그 다음에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 디스플레이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네. 지금 현재 1분기 말고 2분기 때, 그러니까는 4, 5, 6, 요 3개월 내에서 또 한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는 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꼭 뭐 LG 디스플레이가 좋다, LG 전자가 좋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갈라서 생각하시는 거는 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그룹주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네. 끝으로 오늘 지금 좀 장은 약보합 정도로 보합세이긴 하지만요. 나 같으면 이런 투자 전략으로 임하겠다라는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선물을 보고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1분 차트로 봤을 때 60일 이평선을, 뚫는 거를 시도를 했다가 지금 잠깐 밀렸거든요.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주봉 만드는 날인데, 글쎄요, 오늘 뭐 어제 미국 시장을 일단은 전강 후약으로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전략 후각으로 마감을 한다면은, 어제 강세였던 종목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곽병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요, 4포인트까지 밀렸다가 1.5포인트 정도만 밀리면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1686.90. 자, 코스닥은 상승폭을 오히려 더
더 늘리고 있습니다. 2포인트 올라서 522선까지 찍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현물 모두 담아주고 있고요. 그러나 개인이 거래소에선 팔고 있지만 코스닥에선 열심히 또 반발 매수세를 유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얘기하신 곽병철 대리님 말대로 오늘 끝에 혹은 또 더 강한 전약 후강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